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지혜의 인생 채널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는 실버타운 입주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처음부터 이곳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죠.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SK건설의 프리미엄 실버타운 수성 시그니처 하우스에서의 삶이 이렇게 끔찍한 악몽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이보세요, 김 여사님. 그 음식물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시면 안 되죠.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기본적인 것도 모르시나요? 아침부터 또 시작입니다. 우리 동 반장 정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제 등 뒤에서 들려옵니다. 제가 실수로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통에 버린 것이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사소한 실수 하나가 온종일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큰 사건이 되어버립니다.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조심할게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사과했지만 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보증금만 8억에 매달 관리비로 180만 원을 내는 이곳에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한다니.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세 김미영입니다. 2년 전 남편과 저는 30년 넘게 살던 수성동 아파트를 팔고 이곳 수성 시그니처 하우스로 이사 왔습니다. 수영장, 헬스장, 미술실, 음악실은 물론이고 전문 의료진이 상주하는 메디컬 센터까지 갖춘 최고급 실버타운입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남은 인생 호텔처럼 호화롭게 살아보자고요. 자식들 다 출가했으니 이제는 우리 둘만의 삶을 즐겨야죠. 그때 남편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이곳에 입주했습니다. 하지만, 아니, 저기 703호는 며칠째 아침 체조에 안 나오네. 다들 건강해지려고 실버타운 온 거 아닌가? 매달 180만 원씩 내면서. 글쎄 말입니다. 근데 703호가 어제 저녁 식사 때 가져간 반찬량이 좀 많더라고요. 뷔페식인데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가져가면 어떡해요? 식당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703호. 그러니까 저희 집 얘기를 하고 있었네요. 여러분은 궁금하실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제가 이렇게 후회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호화로운 실버타운에서의 삶이 지옥이 되어버렸을까요?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실버타운의 충격적인 실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가 겪어야 했던 예상치 못한 악몽 같은 일들. 지금 실버타운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가 겪은 것처럼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가 망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지하식당으로 아침을 먹으러 가고 있었죠.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자마자 느꼈습니다. 다른 입주민들의 차가운 시선과 숨막히는 침묵을. 미영아, 너희 아들 요즘도 안 오니? 순간 긴장했습니다. 옆집 박 씨의 질문은 언제나 폭탄이 되어 돌아왔으니까요. 그리고 이 질문이야말로 제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꿈꾸던 노후의 삶이 정말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왜 이런 질문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호화로운 감옥에서
탈출을 결심하게 되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미영아, 너희 아들 요즘도 안 오니? 이 질문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처음 실버타운에 입주했을 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런 평범한 질문이 얼마나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아, 요즘 많이 바빠서요. 곧 올 거예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지만 박 씨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시작되겠죠. 이 실버타운의 숨겨진 서열 정리가. 에이,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와야지. 우리 애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와. 지난주에도 왔다가 백화점에서 산 프라다 가방도 선물해주고 갔어. 마치 법정에 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자식들의 방문 횟수가 곧 어르신들의 신분이 되니까요. 실버타운에 입주한 지 2년, 이제는 이런 대화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입주할 때는 모두가 친절했고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곳만의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자식 자랑이었습니다. 703호는 아들이 대기업 부장이라며 우리 아들은 이번에 임원 됐어. 저기 505호는 딸이 의사라고 하던데 우리 딸은 미국에서 박사 마치고 교수로 있어. 자식 자랑은 일종의 의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들은 작은 벤처기업을 운영하며 겨우 직원 5명을 먹여 살리고 있었죠. 자랑할 만한 게 없었습니다. 아니, 저는 우리 아들이 자랑스러웠지만 이곳의 기준에는 한참 못 미쳤습니다. 두 번째 규칙은 명품 과시였습니다. 아침 체조 시간, 식사 시간, 심지어 쓰레기 버리러 가는 시간까지 모든 순간이 패션쇼장이 되었습니다. 입주민들은 구찌, 에르메스, 샤넬 등 명품으로 무장하고 다녔죠. 어머, 미영 씨는 오늘도 그 옷이네. 며칠째 같은 옷인 것 같은데. 세 번째 규칙은 가장 잔인했습니다. 자식들의 용돈 자랑이었죠. 우리 딸이 이번 달엔 300만 원을 붙여왔어. 그래요? 우리 아들은 매달 500만 원씩 보내주는데. 매일 아침 식당에서 시작되는 용돈 자랑 대회. 마치 증권거래소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들은 한 달에 50만 원도 겨우 보내줄 수 있었죠. 사업이 어려워 대출금 갚기도 버거운 상황이었으니까요. 703호는 자식한테 용돈도 제대로 못 받나 봐. 저번에 보니까 식당에서 반찬 많이 덜어가던데. 이런 말들이 등 뒤에서 들려올 때마다 저는 식당 가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매달 180만 원씩 내는 관리비에는 한 달 60끼의 식사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점점 식당에 가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여보, 난 안 먹을래요. 속이 안 좋아서. 남편은 제 마음을 알았는지 더 이상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한숨 소리가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8억이라는 거금을 들여 입주한 이곳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1205호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이곳의 상류층으로 통하는 분이었죠. 김 여사,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티타임 할 건데 올래요? 아, 근데 이번에 에르메스에서 새로 나온 컵으로 차 마시는 거예요. 혹시 그 브랜드 써보신 적 있으세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초대가 아닌 겁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쌓이고 쌓여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제가 어떻게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버텨냈는지. 다음 이야기에서는 더 충격적인 실버타운의 실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가 결국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도요. 김 여사님, 이번 주말 저희 집 티타임은 꼭 오셔야 해요. 이번에 특별히 스위스에서 공수한 수제 초콜릿도 준비했거든요. 1205호 할머니의 말씀이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번 티타임에서 있었던 일을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아유, 김 여사님은 에르메스 찻잔을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죠. 명품은 역시 제대로 된 가문에서 자란 분들이 써야.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그런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실버타운에서의 삶이 최악으로 치달은 건 설날 때였습니다. 설날이면 다들 자식들이 찾아오니까 이건 마치 자식 자랑 올림픽과도 같았죠. 우리 아들은 이번에 벤츠 S클래스로 바꿨대. 아휴, 저 차가 2억이 넘는다던데. 우리 며느리는 명절 때마다 한우 선물 세트를 보내와. 50만 원짜리로. 그날 저희 아들은 출장이라 오지 못했습니다. 사업이 어려운 걸 알기에 저희는 이해했죠.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703호는 설날에도 자식이 안 오나 봐. 참 딱하네. 그러게. 아마 사업한다던데 망했나? 이 말을 듣고 남편은 그만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혈압이 치솟아 메디컬 센터에 실려갔죠.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성 고혈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 날 찾아왔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한테 온 문자 좀 봐요. 남편의 떨리는 손에 들린 휴대폰을 봤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어제 밤새 회사에서 잤어요. 은행 대출도 막히고 이번 달은 용돈을 못 보내드릴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우리는 매달 180만 원씩 관리비를 내면서 허세 부리며 살고 있었던 거죠. 여보,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들이 저렇게 힘들어 하는데. 남편도 이제는 한계였나 봅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 여기서 나가요. 이런 허세 부리는 곳에서 더 이상 살 필요 없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중도 해지 위약금이 보증금의 30%, 무려 2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미영아, 너희 나간다면서? 그래, 여기가 너희한텐 너무 높은 곳이었지. 복도에서 마주친 박 씨의 말이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말들이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확신만 커졌죠.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1205호 상류층 할머니의 비극적인 사연이었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저희에게 탈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궁금하시죠? 1205호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다음 이야기에서 실버타운의 가장 충격적인 실체를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허상의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었는지도요. 1205호의 비극은 새벽에 울린 구급차 사이렌으로 시작됐습니다. 어머나, 1205호에서 구급차가. 박 여사님이 쓰러지셨대. 그날 아침, 실버타운은 온통 술렁였습니다. 매일 아침 명품 옷을 차려입고 스위스 초콜릿으로 티타임을 즐기던
우리 실버타운의 상류층 박 여사님이 쓰러지셨다는 소식에 모두가 충격에 빠졌죠.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여보, 저기 박 여사님 아들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사람은 놀랍게도 허름한 작업복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1205호 박 여사님의 아들이었죠. 매번 우리 아들은 대기업 임원이야라고 자랑하시던 그 아들 말입니다. 어머니가 또 과용출혈로 쓰러지셨대요. 제가 공사장에서 일하느라 전화를 못 받았네요. 그렇습니다. 박 여사님의 아들은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였습니다. 대기업 임원이 아닌. 그리고 그날 밤 더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저기, 김 여사님. 메디컬 센터 간호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박 여사님이 돈이 없어서 병원비를 못 내신대요. 혹시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신지.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매번 명품으로 치장하고 고가의 선물을 나눠주던 그분이 어떻게? 실은 박 여사님이 그동안 보증금을 다 빼서 쓰셨대요. 관리비도 3개월째 밀리신 상황이고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왜 최근 들어 박 여사님이 자주 보이지 않았는지, 왜 식당에서 항상 많은 반찬을 싸가시려 했는지, 어머니가 자존심이 세서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형편을 들키기 싫어하셨나 봐요. 매달 생활비도 빠듯한데 명품을 사시고 결국 보증금까지 다 써버리셨네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실버타운의 민낯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골프장에 간다던 302호 할아버님은 사실 공원 벤치에서 시간을 보내고 계셨고 자식들이 매주 방문한다던 505호는 알고 보니 1년 넘게 자식들 얼굴도 못 보신 상태였습니다. 여보, 우리만 이런 게 아니었네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허상을 쫓고 있었던 겁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허세로 가득 찬 삶. 그리고 그 허세를 유지하기 위해 보증금을 갉아먹고 자식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703호 사시는 분들 잠시 관리실로 오시겠습니까? 그때 관리소장님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놀라운 제안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관리소장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제안이 우리를 어떻게 이 허상의 감옥에서 구해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실버타운을 탈출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순간을 공개하겠습니다. 실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관리소장님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그의 말을 기다렸죠. 저희 실버타운이 다음 달부터 대대적인 리모델링에 들어갑니다. 6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인데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리모델링이라고요? 그럼 저희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거죠? 입주민분들께서는 임시 거주지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물론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곳으로요. 하지만 관리소장님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목소리를 낮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사실 이번 기회에 중도 해지하시면 위약금 없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사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하시는 거니까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위약금 2억 4천만 원 없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요? 이건 비밀리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다들
임시 거주지로 이동하실 텐데 원하시는 분들은 이때 조용히 나가실 수 있어요.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분명 기회였습니다. 하늘이 준 기회. 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남편과 저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그동안 참 바보 같았죠? 맞아요. 남들 시선 의식하느라 우리 아들 힘들게 하고 지난 2년을 돌아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매달 180만 원씩 관리비를 내면서도 편히 쉬지 못했던 시간들. 자식 자랑, 명품 자랑에 휘둘려 진정한 행복을 잃어버린 순간들. 아들한테 전화해 볼까요? 떨리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막 기쁜 소식이 있어서 전화드리려던 참이었어요. 은행에서 대출 허가가 나왔어요. 이제 회사도 안정될 것 같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소식을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아, 엄마도 할 말이 있어. 우리 이제 실버타운에서 나올 거야. 정말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죄송해요. 제가 용돈도 제대로 못 드리고. 아니야. 엄마 아빠가 미안해. 내가 힘든 줄 알면서도 이런 허세 부리는 곳에서 이제 우리 집으로 돌아갈 거야. 맞습니다.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원래 살던 수성동 아파트 근처로 다시 돌아가기로요. 평수는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했던 그곳으로. 어머님, 제가 이번 주말에 이사 준비 도와드릴게요. 그동안 많이 답답하셨죠? 아들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허세와 자존심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걱정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하지만 이사를 준비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특히 이웃들의 반응은. 여러분,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실버타운을 떠나며 마주한 마지막 이야기와 그 후 찾은 진정한 행복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703호는 결국 나가는구나. 역시 여기는 너무 높은 곳이었어. 이삿짐을 싸는 동안 끊임없이 들려오는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말들이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말들을 하는 그들이 안쓰러웠죠. 이사 준비를 하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하나둘 알게 됐습니다. 저기, 김 여사님. 어느 날 저녁, 평소 가장 고압적이었던 505호 최 여사님이 조심스레 찾아오셨습니다. 혹시 저도 같이 나갈 수 있을까요? 순간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항상 자식 자랑을 하며 우리를 내려다보던 그분이 사실 제가 자식들 얘기한 거 다 거짓말이에요. 1년 넘게 연락도 안 하는 자식들인데 체면 때문에 거짓말로 버텼어요. 이제는 저도 못 버티겠어요. 최 여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알고 보니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허세 부린 게 들통날까봐 늘 불안에 시달리고 계셨다고 해요. 소장님한테 말씀드려 볼게요. 그렇게 우리는 1명, 2명 늘어났습니다. 모두가 같은 처지였던 거죠.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이삿짐을 정리하던 아들이 서랍 속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건 제가 몰래 모아둔 식당 반찬들이었어요. 매일 조금씩 싸와서 말려뒀어. 먹고 싶은 반찬 있어도 돈 아끼려고.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울컥했나 봅니다. 어머니,
이런 곳에서 이렇게 사시게 해서 죄송해요.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엄마 아빠가 미안해. 우리가 허세 부리느라 너한테 무리한 요구를 한 게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봐. 703호도 나가나 봐. 우리도 사실 나가고 싶은데. 저 집 어디로 가는지 알아?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시선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싶었죠. 여러분, 저희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복도에 모여있던 주민들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한 말은, 여러분, 궁금하시죠? 우리가 실버타운 주민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말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마지막 반전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실버타운 주민들에게 진심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똑같은 처지였던 거 아닐까요? 남들 시선 의식하며 자식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허세 부리느라 보증금을 갉아먹고 이제는 이 가면을 벗을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 말을 하고 저희 부부는 아들과 함께 그 지옥 같은 실버타운을 홀가분하게 떠났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버타운, 정말 들어가실 건가요? 먼저 실버타운의 장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확실히 시설은 좋습니다. 수영장, 헬스장, 미술실, 음악실. 모든 시설이 최신식이고 깨끗합니다. 24시간 상주하는 의료진도 있어 응급 상황에 대처가 가능하죠. 둘째, 식사가 제공됩니다. 전문 셰프가 만드는 식사를 매일 할 수 있고 영양사가 건강을 고려해 메뉴를 구성합니다. 셋째, 보안이 철저합니다. 24시간 경비 시스템으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실버타운의 숨겨진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천문학적인 비용입니다. 보증금이 최소 5억에서 많게는 20억까지. 거기에 매달 관리비로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의무식 비용은 별도고요. 자녀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입주자 간 경쟁과 비교가 심각합니다. 자식 자랑, 명품 과시가 일상이 되면서 우울증, 불안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처럼 자존심 때문에 보증금을 까먹게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셋째, 실버타운은 임시 거처일 뿐입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요양원으로 가야 하는데 그때가 되면 또다시 큰 돈이 필요합니다. 넷째, 계약 해지가 어렵습니다. 위약금이 보증금의 30%나 되어서 한 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한 건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매일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며 허위로 포장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곳에서는 진정한 이웃도 진실된 관계도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첫째, 현재 살고 계신 집을 노후 친화적으로 리모델링 하세요. 문턱을 없애고 화장실에 안전바를 설치하는 등의 공사로도 충분히 편안한 노후 생활이 가능합니다. 둘째, 자녀들 근처의 소규모 아파트를 고려해 보세요. 실버타운 보증금이면 충분히 좋은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셋째, 평소 다니던 병원, 마트, 복지관이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세요. 익숙한 환경에서의 생활이 훨씬 행복합니다. 저희는
결국 수성동의 32평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평수는 줄었지만 마음은 더없이 편안합니다. 아들네 가족이 주말마다 찾아오고 남편과 저는 근처 복지관에서 댄스 수업도 듣고 있어요. 무엇보다 더 이상 허세 부리지 않아도 되니 매달 나가는 돈도 줄고 마음도 편해졌습니다. 여러분, 노후에 정말 필요한 것은 화려한 시설이나 남들의 시선이 아닙니다. 가족과의 따뜻한 정, 편안한 마음, 그리고 여유로운 삶.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 아닐까요? 이 영상이 실버타운 입주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가 허상을 줬다 망가지지 않기를. 앞으로도 지혜의 인생 채널에서 꾸준히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